안녕하세요. 연세아지 성형외과의 유창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아지 성형외과의 유창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눈성형 중에서 하안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안검은 누구든지 나이 들면서 처지고 해서 잘라내는 포인트가 여러 포인트가 있죠. 눈꺼풀에서 하는 걸 보통 상안검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은 눈썹 하절제, 주로 외측이 처지니까 눈썹 하절제에서 이렇게 터진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쌍꺼풀 수술도 아니니까 붓기도 적고요. 아주 티도 덜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이 너무 가까울 때 눈썹 하절제를 하거나 상안검에 하면 인상이 무섭게 보이는 결과를 낳죠. 그런 경우에는 눈썹 상절제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게 이제 큰 수술을 하면서 이게 많이 처진 경우에는 이렇게 전두부 거상술이라고 해서 전두부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주로 눈 쪽에서 하니까 전두부 거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만약 있다면은 이제 또 다른 수술 방법을 이제 고려해봐야 되겠죠. 요번에는 하안검인데, 하안검은 잘라낼 수 있는 파트가 딱 한 군데뿐이죠. 눈꺼풀 아래에서 하는 걸 전통적인 하안검 성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안검 중에 속하는 수술 중에 피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 나온 경우, 특히 남자들은 그렇게 불룩 나온 지방이 심술 맞아 보이고 뭐 성질 있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피부 잘라내고 뭐 발그스름한 흉이 밖에 보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결막을 통해서 지방 제거하는 것을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안검 성형 중에서 그 두 가지 중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하안검 성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안전하게 차라리 부족하면 부족했지 잘라낸 양이, 그게 오버돼서 뒤집어지게끔 수술하는 거는 아주 즐기지를 않습니다. 제 케이스 중에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가 아니고 흉터가 구축이 되는 과정 중에서 그게 이제 흉터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 지나면 다 나아진다고 보면 되고요. 하안검은 그래서 한번 수술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피부가 또 쪼글거린다고 또 한 번 수술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보통 한두 번만, 보통은 한 번이고요.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두 번까지 되겠지만 보통 한두 번 안으로 그냥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늘어나 있을 때는 나이가 더 들었고 탄력성도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탄력 테스트를 해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뒤집어질 위험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제 하안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눈꺼풀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눈꺼풀 밑에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상적인 눈은 이렇게 약간 애교살이 약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잘록하고요. 예, 눈이 예쁜 사람들 보면 측면 모습이나 아니면 정면 모습이라도 이렇게 애교살이 약간 있어 보이는 게 느껴지는데요. 누가 이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명명했죠, 애교살. 그래서 요 애교살이 있고 밑에 지방은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요 애교살이 있던 없던 요 안쪽에 있는 지방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는 지방이 많이 생겨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 지방을 잡아주는 요 막이 약해져서 점점 불룩하게 나오죠. 그럼 밖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교살이 많던 사람이 지방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 주름이 하나 보이는 것처럼 되고요. 앙화 부위에 여기 꺼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많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눈 밑에는 원칙이 수술하는 게 애교살은 남겨두고 요 지방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부는 늘어진 거 별로 없이 애교살은 보존하고 요 지방만 사라지고 밖으로는 흉터 없고 안쪽으로 수술하는 게 결막 지방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열고 요 지방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꺼내주는 걸 하고 나서 안쪽 결막은 녹는 실밥을 한 2포인트 정도 이제 봉합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치료하러 올 이유 없고요. 그 다음 안약 넣고 좀 지내시면은
대부분 이제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세안도 뭐 바로 다음날부터 가능하면서도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면 이 피부 자체가 애교살이 있던 사람들도 점점점 줄어들고요. 이 바깥쪽 피부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도 나오게 되고요. 이 피부도 늘어나죠. 쭈글쭈글하게 보이고 팽팽하지 않은 느낌이 들게 되죠. 그때는 지방만 제거하는 요술을 해도 이 쭈글쭈글한 피부는 남습니다. 심지어 쭈글쭈글한 피부가 많고 지방이 많이 나와 있다면 결막 지방을 통해서 이 지방만 빼줘버리면 이 피부 자체가 더 쭈글거리게 남게 되죠. 이게 달려 들어가면서요. 그때는 전통적인 하안검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하안검은 옆에서 보는 그림이라서 좀 그런데요. 여기 피부를 일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 피부를 절제하고 이 피부가 이쪽으로 봉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부도 쭈글쭈글 하던 것이 팽팽하게 되고요. 그걸 하면서 여기 지방도 많이 나왔다면 이걸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잘라내야 될 피부를 본인의 이게 눈꺼풀 탄력성을 고려해서 잘라낼 양을 정해야 됩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걸 체크하지도 않고 무조건 당겨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당겨버리면 이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아니면 딸려 내려와서 이렇게 당겨지는, 그래서 밤에 눈을 뜨고 자는 현상, 그리고 눈물이 계속 마르고 눈이 계속 충혈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은 하안검 수술하면서 정말 피해야 될 내용입니다.